5월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4월까지 해서 아이키로 스토리 1호 8차시까지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5월에는 9에서 12차 시로 해서 아이키로 스토리 1호를 모두 마무리하게 될 마지막 한 달이죠. 자, 그래서 9차 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차 시는 바로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제목으로 자동차와 조향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코딩 스토리에서 색깔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랑 조향장치에 대한 설명인데, 자동차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퀴와 엔진을 이용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그런 이동 수단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조향장치가 없다면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조향장치를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가 조향장치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말고도 비행기나 배, 패러글라이딩 같이 여러 가지 이동 수단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한 그런 조향 장치들이 있겠죠. 학생들이랑은 이 조향 장치가 또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코딩 스토리 아니지 로직에서 색깔을 구별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로직 파일 하나를 로직을 보면서 직접 같이 한번 음 이거는 저희 9차시 이미지 중에서 카멜레온이랑 나뭇잎을 이용해서 한번 직접 코딩을 해 보면서 익혀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나뭇잎을 5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이 초록색 나뭇잎을 색깔을 5가지로 바꿔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바꾸는 방법은 먼저 복사를 하고 복사한 나뭇잎의 모양에서 색깔을 노랑으로 바꿀 수 있죠. 해서 보라, 분홍, 파랑 해서 총 5가지의 순서대로 놓을게요. 노랑, 보라, 분홍, 파랑 이렇게 5가지 나뭇잎 색깔을 스프라이트들을 만들어 주고 가운데 카멜레온을 놓아 줄게요. 그리고 이 카멜레온이 나뭇잎 색깔을 인식할 방법은 감지 탭에 있는 이 색깔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블록을 사용해서 카멜레온이 나뭇잎에 닿았는지를 확인을 시켜 줄게요. 자, 그래서 먼저 초록색 나뭇잎에 닿았을 때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깃발을 클릭했을 때 조건 확인을 위해서 무한 반복하기 사용해 주고 그다음에 만약 초록색에 닿았는가 라면 형태의 카멜레온을 일반 카멜레온, 원래 초록색 카멜레온으로 바꾸기 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노란색에 닿으면 카멜레온 노랑, 보라색에 닿으면 카멜레온 보라, 분홍색에 닿으면 카멜레온 분홍, 마지막으로 파란색에 닿으면 카멜레온 파랑으로 바꾸기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직접 움직여서 색깔을 정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색에 닿았는가라는 조건을 위해서는 이 색깔을 정확하게 지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스포이드 버튼을 사용해서 어떤 색에 닿았는지를 직접 찍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카멜레온이 초록색에 가면 초록 카멜레온, 노란색으로 가면 노란 카멜레온, 보라색으로 가면 보라색, 분홍색으로 가면 분홍색
파란색으로 가면 파란 카멜레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색깔을 닿았을 때 조건을 사용해 보았고요. 이제 오늘의 스토리로 정해진 코스를 자동차가 달리는 그런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성 파일 사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동차는 화살표 위쪽을 누르면 앞으로 이만큼 움직이게 되고,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는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5도씩 회전하는, 그렇게 코딩을 해 놨죠.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화살표 위쪽을 누르면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회전,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길을 따라서 잘 움직이도록 코딩을 해 주게 되는데, 여기서 앞에서 사용했던 이 노란색 색에 닿았는가 빨간색 색에 닿았는가를 사용해서 이 도로 바깥쪽 노란색 선을 닿으면 다시 처음으로 이동하게 되고, 잘 움직여서 마지막에 빨간색 골에 닿으면 이 주행이 얼마나 걸렸는지 타이머로 해서 알려주게 되죠. 자동차는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고, 주행 코스를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지금 주행 코스가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복잡한 길로 되어 있는데, 모양에 보면 주행 코스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되고, 어,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걸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마지막에만 돌려가지고 닿아도 이게 골로 취급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골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뭔가 딱 봐도 이상하게 시간이 짧아 보인다. 그럼 이렇게 마우스로 끌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통 시간을 보고 학생들이 잘 따라서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타이머 탭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9차시, 9차시가 갖고 있죠. 다음은 10차시, 외계 비행체를 공격해라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10차시니까 아이키로 로봇이 존재하는 그런 수업이겠죠. 그래서 먼저 UFO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바로 조립을 진행을 해줄 건데요. 조립할 때 주의할 부분은 CPU, 항상 얘기하는 이 CPU랑 센서 부품들이랑 LED,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서 고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번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5번부터 시작해서 이 9번까지 해서 접촉 센서랑 여기 보면 접촉 센서랑 이 조종관, 이 조종관을 조립할 때 지금 이 조립도에서 나온 대로 조립을 하고 나면 이 초록 색깔 9 곱하기 11 프레임 하나로 양쪽 접촉 센서를 눌러서 인식을 시켜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접촉 센서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3 곱하기 11 초록색 프레임만으로 제대로 눌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남는 부품 중에 이런 L자 프레임이나 아니면 일자 프레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접촉 센서를 조금 더 잘 눌리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뭐 이 3 곱하기 11 초록색 프레임으로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걸로 잘 안 된다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 여기 조립한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프레임에 L자 프레임을 한 번 더 고정을 해가지고 더 잘 눌리도록
이렇게 조립을 조금 더 해주시면 나중에 수업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움직일 때 잘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립하고 선 꽂는 거는 전원 케이블 접촉 센서 1, 2번 그리고 LED 3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에 꽂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9차시에서는 신호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키키에 보면 실패 신호를 받았을 때라고 하는 조건이 보이죠. 그래서 다른 스프라이트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고 또 다른 스프라이트가 그 신호 메시지가 보내졌을 때 그 신호를 받으면 동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블록을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아마 이 고양이랑 원숭이의 인사 이거는 아마 앞에 뭐 코딩 수업에서 코딩 소리를 하셨으면 아마 이 신호를 사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동작을 다 하고 나서 신호를 보내주면 다른 스프라이트가 신호를 받아서 그 다음 동작을 실행하고,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외계 비행체를 공격해라는 완성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투기를 보면 초기 위치 0,165 중앙 위치죠. 중앙 위치를 이동하도록 설정을 해주고, 1번 포트 아까 왼쪽 접촉 센서였죠. 왼쪽 접촉 센서가 감지되면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고, 2번 포트가 감지되면 플러스 10만큼 움직이도록, 지금 방향이 9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면 아니 1번 포트면 마이너스 10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2번 포트면 플러스 10만큼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1번을 하면 마이너스 10만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총알은 지금 이 조립한 조종기에 보면 접촉 센서 두 개만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알을 쏘기 위해서는 지금 설정한 키보드에 스페이스 버튼을 눌렀을 때 총알이 발사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게임을 진행할 때는 오른손은 이 조종기를 잡고 왼손은 스페이스에 올려놓고 조종기를 움직이면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총알을 발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외계 비행체는 이 코드에서 외계 비행체가 제일 하는 내용이 많죠. 우선 초기 위치 잡아주고 모습을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X좌표를 랜덤으로 해서 아래로 점점 내려오는, 이렇게 X좌표가 전체 범위에서 랜덤으로 해서 내려와 주게 되고, 여기서 바닥 벽에 닿으면 모든 스프라이트를 멈추고 실패 신호를 보내게 돼요. 실패 신호를 보내면 이제 뒤에 키키가 실패 신호를 받고 LED를 빨간색으로 띄우면서 몇 초 시간을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지금 스페이스 키로 발사한 총알이 외계 비행체에 닿았을 때 소리를 내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코드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동작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동작할 때는 전원을 켜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깃발을 클릭해서 시작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접촉 센서를 움직이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닿은 순간에 그 위치에서 총알을 맞아서 총알을 맞았다랑 바닥에 닿았다라는 걸 동시에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스프레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전부 멈추게 돼서
결국 정지를 하고 실패 신호를 받은 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서 닿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려오다가 벽에 닿으면 이렇게 내가 몇 초 동안 게임을 했어요라는 거를 보여주는 키가 나오는 거죠. 혹시 여기서 학생들이 빨리 만들고 코딩도 다 해 가지고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나는 점수를 넣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변수에 점수를 누르고 버저 소리 내면서 점수를 1 만큼 바꾸기를 넣어 주고 그리고 맨 시작 외계 비행체의 시작에 점수 0 으로 정하기를 넣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UFO를 하나 잡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남고 좀 잘 수업을 잘 따라와서 음 코딩을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은 요렇게 만드는 걸 한번 해 보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차 시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은 11차 시 보도록 할게요. 자, 11차 시는 펜으로 길을 만들어요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 로직의 새로운 기능 펜 확장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게 될 건데요. 그전에 AI 그림 그리기에 대한 탐구해 볼까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I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서 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직을 켜고 펜 확장 기능 추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장 기능 항상 그냥 IQ로만 꺼냈었는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펜을 꺼내 볼게요. 자, 펜을 꺼내면 모두 지우기만 있죠. 이게 왜 모두 지우기만 있냐? 현재 스프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 펜이 인식을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스프라이트를 하나를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11차 시에는 또 저희 이미지가 있었죠. 배경 이미지 안에 붓. 음. 이 붓 스프레드를 불러와 주면 이렇게 모두 지우기, 도장 찍기, 펜 내리기 올리기, 색깔 정하기, 뭐 색깔을 바꾸기 아니면 채도, 명도, 투명도 바꾸기, 굵기 바꾸기까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어 펜 내리기랑 올리기가 이 지금 펜에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펜 내리기를 하면 "지금부터 선을 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고 펜 올리기는 "지금까지 선을 그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선을 안 긋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 놓고 깃발을 클릭했을 때 펜이죠. 펜을 내리고 백만큼 움직이고 펜을 올리고 다시 백만큼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펜을 내리고 또 백만큼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키면 처음에 펜이 있던 위치에서 백만큼 펜을 그려 주고 다음에 올리고 백만큼 이동했으니까 안 그려진 게 백만큼 있고 다시 또 내리고 백만큼 움직였으니까 백만큼 또 선이 그어졌겠죠. 자, 여기서 보면 모두 지우기 한번 해 줄게요. 자, 지금 펜 그려지는 걸 보면 펜이면 원래 요 펜 초 끝에서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펜 중앙에서 그려지고 있죠.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 스프레이트 모양에 들어가서
범위 선택에서 이 펜을 잘 선택을 해 주고 여기서 요 십자 이 중앙선을 움직여 주면 여기 보이는 십자 중앙선을 끝에 맞춰 줘요. 그렇게 하면 이 펜에 이 붓에 펜을 내리고 그림을 그리는 좌표를 펜 촉 끝으로 잡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펜을 뭐 선택을 해 가지고 '나는 요 끝으로 해서 그리겠다.' 하면 요렇게 설정을 해 주면 실행을 하면 요 끝에서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펜을 선택을 해서 요 펜 쪽 끝에다가 잡아 주고 실행을 시켜 주면 이제 펜 촉 끝에서 펜이 그려지는 것처럼 모양이 보이겠죠? 그다음에 색깔 정하기는 색깔을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채도 명도를 바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이드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색으로 그리겠다.'라는 걸 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고요.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는 요 펜 아니 붓의 촉 색깔로 되겠고 뒤에는 원래 기본으로 있던 갈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색깔 바꿔 주면 되고 다음은 베이지색에서 색을 뭐 50 만큼 바꾸기 해 가지고 구워 보면 이 베이지색에서 50 만큼 바뀐 색은 파란색이라서 이렇게 파란색이 구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코드로 해 가지고 그냥 펜을 바꿔 줄 수도 있고 뭐 펜 굵기를 10 만큼 바꾸기를 해서 앞에는 얇았는데 뒤에는 더 두껍게 그려지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펜을 사용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거는 다 이 펜의 미리 코드를 넣어 가지고 펜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마우스로 직접 그림을 그리도록 한번 코딩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제어해서 반복하게 가져와 주고 펜 굵기를 15로 정해 줄게요. 아까 이 지금 그은 게 10 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동작에서 위치로 이동하기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게 사용을 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선이 움직이죠? 지금은 원래 코드가 펜 내리기에서 올리기를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런 거고 다음에 이제 올리기 내리기를 지정을 해 주려면 조건, 조건에 어 마우스를 클릭했는가라는 조건을 잡아 줄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펜을 내리고 클릭하지 않았으면 펜을 올리기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냥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어야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 선을 그어 줄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지우개는 따로 설정 안 해 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라면 모두 지우기. 이렇게 해 주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모두 지워지고 마우스로 움직여서 다시 그리고 지우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 설명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신 경우에 배경에 불러와 줄 수 있는 배경에서 꽃, 수박, 치즈 3 개의 배경을 불러와 줄 수가 있어요. 꽃, 수박, 치즈. 자 그래서 꽃, 수박, 치즈를 색깔을 색칠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꽃이면 펜 색깔을 초록색으로 정해서 뭐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 줄 수 있겠고 이렇게 칠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칠해 주면 되고, 이제는 실제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스토리는 11차 시 펜으로 길을 만들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펜으로 이 뾰족뾰족한 구멍들을 피해서 이 로보가 자동차를 타고 도착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보면 이게 펜 색깔 초록색 굵기 5로 해 가지고 펜을 그릴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죠. 다음에 자동차 로고는 초록색에 닿으면 그 초록색 길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코딩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200의 100 위치, 즉 오른쪽 끝에 닿게 되면 도착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색, 이 뾰족뾰족한 가시에 닿게 되면 그 위치에서 정지하면서 게임 오버가 되고, 이 배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골이라고 하는 고동색에 닿게 되면 도착을 외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배경에 보면 도착 신호를 받으면 다음 배경으로, 아까 도착 신호는 이 오른쪽 벽 끝에 닿았을 때 도착 신호를 보낸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닿으면 다음 맵으로, 다음 맵으로, 다음 맵으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면, 자, 초록색에서 앞으로 가게 되는데 떨어지면 가시에 닿으면서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다시 이번에는 선을 한번 그어 줄게요. 선을 그어서 넘어갈 수 있게 해 주고, 다음에는 또 선을 그어서 이게 다시 닿아 버렸네요.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모양이 7 번이 돼서 이 고동색에 닿게 되면 도착을 외치게 되겠죠.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펜 굵기가 너무 굵으면 아까 중간 스테이지에서 펜이 너무 굵으면 굵어서 그 위로 너무 튀어 올라가서 뾰족뾰족한 데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펜 굵기는 가능하면 5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그리고 아마 이거 마우스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요렇게 스프레드가 잡혔다는 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누르고 일정 시간 이후에 이렇게 움직여 주면 더 잘 움직인다. 누르자마자 움직이면 또 잘 이상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3 스테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죠. 여기 별도 그 뾰족뾰족한 가시들이랑 색깔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멈췄어요 하면 이 별에도 닿으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7 스테이지를 모두 마무리를 하면 되실 것 같고, 다음은 마지막 12차 시 보도록 할게요. 12차 시는 보글보글 바닥속 탐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이키로를 이용한 활동인데, 사실 여기도 크게 설명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LED랑 접촉 센서랑 그리고 CPU 배터리 케이스 위치 잘 맞춰 가지고 조립을 해 주시면 되고, 이게 아이키로 스토리랑은 다르게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아마 학생들이 조립하는 데 문제 크게 없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모양이 쪼금 바뀐다고 해 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뭐 이 접촉 센서를 바깥쪽으로 달고 싶다 하면 바깥쪽으로 달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조립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 12 차시는 이제 우리가 1 차시부터 이 아이큐 스토리
아이키로 스마트 코딩 1권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다 활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뭐 접촉 센서, LED, 그리고 지금 우리 로직에서 사용했던 어 이벤트, 제어, 감지, 그리고 아이키로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이런 블록들, 그리고 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거를 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1번 포트, 즉 왼쪽 버튼이 감지가 되면 y좌표를 -15 만큼 아래로 내려주게 되는 거고, 2 번이 감지가 되면 위로를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블록 만든 걸 보면 기본적으로 2번 버튼을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도트맥스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다음에 누르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가기를 그리고 좌표를 -1 만큼 바꾸기가 돼 있어요. 즉 시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잠수부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바닥에 닿으면 게임 오버인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상어들을 볼게요. 상어들은 잠수부에 닿으면 게임 오버 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런 상어가 4 마리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조립해 왔던 거는 10 차시를 조립을 해 왔는데 사실 사용하는 부품이 같아요. 그래서 10 차시 걸로도 충분히 이거를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오른쪽을 누르면 위로가 되죠. 왼쪽을 하면 아래로 가고, 오른쪽을 하면 다시 위로 하면서 이 도트 매트리스가 화살표가 위로 가게 되죠. 이렇게 4 마리가 같이 오면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앙으로 잘 피하면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되고, 뭐 요게 추가로 뭐 타이머를 뭐 설정을 해 가지고 이 닿을 때까지 시간을 뭐 잠수부가 띄우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남으실 때 자유롭게 변경을 해 가면서 수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 차시 내용도 이거면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지금 현재 스마트 코딩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가끔 컴퓨터마다 하나씩 이 3.1 버전을 설치를 하면 그 컴퓨터에 기기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컴퓨터랑 뭐 저희 교구들을 잇는 이 로직 링크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그 컴퓨터랑 호환이 안 되는 컴퓨터들이 가끔 하나씩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현재 수정 중이고, 금방 수정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버전을 올려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시는 선생님들은 그 저희 업무 전화번호 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할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6월 세미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